자,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 정리하고 한 파트별로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고 알겠습니까? 예. 문제는 최근에 나왔던 거 한 5년치 30회, 31회, 32회, 33회, 34회 정도 이렇게 해서 5년치 정도 풀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문제를 풀면은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공법에는 자 사신문항이 자 문제 수준이 어느 정도라느냐, 문제 자체 수준은 쉽습니다. 알겠어요? 문제는 쉬워요. 쉬운데 문제는 뭐냐, 내가 본 것이다 그러면 쉽게 느껴지고, 내가 안 본 것이다 그러면 무한정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딱 이 사실 문제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보면 쉽고 안 보면 어렵고. 그리고 이 사신문항이 전부 다 우리 법 조문 있죠? 조문을 그대로 출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법조문을 여러분이 여러 번 보면은 쉬워지고, 자, 내가 공부 안 했다 하면 무한정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문제 수준은 아주 쉽습니다.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은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전부 다. 법조문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자, 그만큼 많이 내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은 자, 그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어떻다? 쉽습니다. 여기에는 사례형 문제, 갑을 병정 안 나옵니다. 뭐 계름처럼 뭐 계산 문제, 뭐 열매 문제 안 나와요. 몇 년에 한 문제 정도 계산 문제 나옵니다. 그 외에 뭐 중개사법처럼 조사를 꼬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해요. 법조문 그대로 나옵니다. 보기만 하면 쉬운데 안 보면 어렵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양이 너무 많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양을 내가 다 공부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까지 내가 자, 여러분이 여러 번 보기만 하면은 자, 전부 다 문제가 쉬워요. 그래서 40문제 중에 적어도 여러분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몇 문제 이상을 20문제 이상을 푸시면은 합격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보시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1페이지에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용어 정의로 가서 도시군 계획 봅시다. 도시군 계획은 자, 줄치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까지 줄치면 돼요. 자, 우리나라는 단일한 행정구역이 총 6가지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 이 6가지 행정구에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합니다. 갈로 띄워놓으시고, 관할구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그 다음 줄치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 합쳐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그 뜻이. 2번 기반시설, 다음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가지를 이루는데 필요시설들이죠. 자, 기반시설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그런데도 시험에, 최근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시설까지 크게 7가지에 세부적으로는 크게 45가지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교통시설에는 도로 역시 갈로 안에 세분되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자, 갈로 띄워놓으시고.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자, 자동차 정류장도 여러 가지로 세분되지요. 띄워놓으시고, 궤도,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 자, 이걸 우리가 교통시설로서 기반시설인데 주의해야 될 것은 제일 끝에 거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 거기에 주의하시고. 자, 공간시설로서 기반시설은 광장도 종류로 여러 가지 세분됩니다. 갈로 띄워놓으시고, 공은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가 공간시설로서 기반시설인데 주의할 것은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그 세 가지 주의하면 돼요. 자, 유통공급시설로서는 유통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리장 및 송유 설비를 유통공급시설로서 기반시설에 주의할 것은 방송통신시설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로서 기반시설은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는데 주의할 것은 끝에 두 가지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 주의하시면 돼요. 자, 방제시설은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인데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주설비가 있는데 주의할 것은 하천, 유수지, 저수지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자, 보건위생시설에는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이 있고 환경기초시설에는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빗물 저장 및 용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이 있는데 주의할 것은 하수도 주의하시고 폐차장 주의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면서 여러 번 읽어두시라 이 뜻이에요. 3번에 도시공객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로하는 줄치입니다. 도시군객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를 무슨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국가계획은 자 제목에 씁니다. 최우선 시행이라고 썼어요. 우리나라의 각종 계획 중에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될 계획이 국가계획인데 중앙행정기관이 거기에 밑줄, 중앙행정 밑줄 치고 위에다 썼어요. 장관이라고 썼어요. 즉 중앙행정기관, 즉 장관이 뜻이에요.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에 줄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자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국가계획이랍니다. 그래서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 중에 기본계획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도시군 관리의 결정사항이 들어가면은 이 계획을 무슨 계획이다? 국가계획이다 이 뜻입니다. 5번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는 안 보셔도 되고 두 번째 국가계획 광역도시의 도시군계획과의 관계 등 자 1번 도시군계획은 특별시, 광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에 수립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뭐가 됩니까? 기본이다 동그라미. 즉 단일한 행정구역에서 가장 기본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계획이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에 줄칩니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게 되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국가계획 내용을 우선하죠. 자, 결국 국가계획이 최우선 계획이다 이 말이죠. 양갈로 3번에 자, 광역도시에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줄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되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 내용 우선합니다. 아까 줄쳤습니까? 결국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사이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이 상위계획이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4번의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관할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 줄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럼 기출문제로 여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기출문제집에 12쪽에 총칙이라고 되어 있죠. 뭐 대표 기출은 뭐 그거는 20회 거니까 옛날 거니까 넘어가시고 1번 문제로 갑시다. 1번. 자,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다. 갈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자, 기역이란 토지용 및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니언의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한다. 강화, 완화 적용한다는 것은 보안기준 적용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역에 들어갈 말은 용도 지구란 말이 들어가고 니언에는 용도적 제한을 강화, 완화한다 했으니까 니언에는 용도 지역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니언, 즉 용도적 기능을 정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게 하여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기역은 용도지구, 니언은 용도지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1번이 답인데, 자, 우리 그 요약집에는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자, 23쪽 해보세요. 23쪽. 자, 23쪽에 보시면은 용도지구라고 되어 있죠. 자세요. 자, 용도지구는 토지용 및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하죠. 그래서 얘는 용도지구라, 지역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함으로써 용도적 기능을 정진,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게 하여 도시군 관리 결정하여 지정 변경한 지역을 용도지구로 하죠. 그래서 1번에 기역에는 용도지구, 얘는 용도지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공법 문제는 법조문 그대로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앞에 미리 말씀드렸죠.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이거 뭐 꼬아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보면 쉽고 안 보면 어떻다? 어렵죠. 예. 자, 그런 식으로 논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밑에 2번 문제 보세요.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공객 시설, 도시공객 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에 도시공객 시설 사업 해당되지요. 니은의 도시활법에 따른 도시활 사업 해당되고 디귿에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도 해당되죠. 자, 그래서 기역년 디귿 5번이 답이에요. 자, 교재는 1페이지 펴보세요. 우리 1페이지. 자, 1페이지 폈습니까? 3번에, 1페이지에, 자, 3번에 도시공객 사업이라고 해놨죠. 도시군 관리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공객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도시공객 사업이 하죠. 그래서 답이 5번이다. 그대로 놉니다. 그대로. 예. 뭐 꼬아내고 이런 것도 없어요. 예. 그 다음 페이지 가서 3번 문제 봅시다. 3번. 자, 3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도시공객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하여 토종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정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원 환경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죠. 그 2번이 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요약집에는 50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50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9절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개설의 1번 어이 보세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하여 토종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정진시키며 미관 개선하고 양원 환경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죠. 그래서 3번은 그게 2번이 답이에요. 그 법조문 그대로죠. 그대로 옵니다.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이 공법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이 이렇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동영상 같은 데 가면은 특강 자료 같은 거 있죠. 이거 보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추가해하는 거 있죠. 이런 거 보면 합격 못 합니다. 너무 줄이는 거 보면 합격을 못 해요. 이런 거 지구 단위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법조문 그대로 보는 것이 여러분한테 학교 점수를 받는데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줄이는 걸 보면은 몰라요, 자기가. 합격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보실 때 너무 줄인 것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합격하기 힘들어져요. 문제를 계속 풀어도 다 똑같아요. 법조문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줄여놔보면 여러분이 문제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법조문 그대로 문장 형식으로 살린 자료를 봐야 합격하는데 뭐가 된다? 도움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주의하시고 이제 4번 문제로 갑니다.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 연결로 틀린 거. 1번 교통시설에는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들어가지요. 2번 유통공시설에는 방송통시설 들어가지요. 방제시설에는 하천 들어가지요. 공간시설에 종합의료시설을 들어간다. 이게 틀렸죠. 종합의료시설은 보건위생시설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폐차장 들어가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약집 1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보건위생시설에 보세요. 보건위생시설에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이 거기 들어가 있죠. 그 종합의료시설은 공간시설이 아니고 보건위생시설입니다. 그럼 공간시설에는 주의해야 될 것이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주의해야 되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번 문제 봅시다.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것은 교통시설,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들어가지요. 공간시설에 녹지 들어가지요. 유통공업시설에는 방송통시설 들어가지요.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학교 들어갑니다. 보건위생시설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들어간다. 이게 잘못했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그래서 1페이지 요약집에 환경기초시설을 보시면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이 거기에 있죠. 그래서 5번에 틀렸다. 그래서 기반시설 종류 묻는 문제가 지금 왔던 거 2문제 보는데 다 노는 범위가 어때요? 비슷하죠.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 왜 주의하라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 주의해라 이 뜻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6번, 7번은 옛날 문제니까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정리를 하고 또 문제를 풀어봅시다. 요약집은 2페이지 보시죠. 2페이지. 이 페이지에 2절의 광역도시계획 개설에 줄칩니다.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렇게 줄친대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다. 자, 지정이 된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에요. 자, 그럼 광역계획권은 왜 지정하는지 지정 목적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어디다 지정할 거냐 지정 대상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지정할 거냐 지정권자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지정할 거냐 지정 절차도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광역계획권을 왜 지정하느냐. 자, 광역시설, 고속도로나 철도나 항만이나 공항 같은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대상.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두 개 이상의 단일한 행정구역의 전부나 일부에 걸쳐서 지정합니다. 누가 지정하느냐? 자,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도 내일 때는 도지사가 지정해요. 지정 절차, 그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정하느냐? 자, 간단하게 의견 청취를 하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건 어떻게 사용하느냐? 대표적으로 우리 인천 국제공항 같은 이런 광역시설 있죠? 이거 설치할 때 이거 지정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인천광역시가 있고, 자, 여기에 서울특별시가 있죠? 자, 이 주위에 경기도 지역이죠? 경기도는 시구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인천 앞바다에 있는 영종도 섬에다가 공항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공항이 들어가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고속도로 연결해야 되죠. 경기 이남, 서울, 인천, 경기 이북 다 고속도로 연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KTX도 들어와야 되겠죠. 철도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 주변에 각종 물류단지, 산업단지가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공항 하나로 인해서 이 일대가 개발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광역시도 들어가고, 특별시 들어가고, 경기도 시군지역도 들어가죠. 여러 행정에 걸쳐서 이런 공항 같은 광역시를 설치할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방향제시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딱 지정이 있어야 수립하죠. 자, 그래서 광역계획 지정 목적. 둘 이상의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다음에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지정 목적은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그 말은 이와 같이 고속도로, 철도, 공항 같은 이런 광역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거나 이걸 정비를 합니다. 그럴 목적으로 지정한다. 자, 이번에 지정대상자 및 지정권자 다음 구분에 따라 그게 줄칩니다. 그 다음에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갈로 띄어넘시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그게 대상입니다. 자, 누가 지정하는지는 박스에 안에 있죠. 1번에 줄칩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특별시, 광시, 특시도, 특별자치도, 즉 시도 관할을 걸쳤을 때는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그렇게 줄치고. 2번에 또 줄칩니다. 광역계획권이 도의관할구에 속할 때는 누가 지정합니까? 도지사가 지정하죠. 자, 지정 절차 첫째 칸에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 시향 문수는
국토교통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줄칩니다. 지정 변경 요청할 수 있어. 그게 좋죠. 강력계획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칸에 가서 국토교통장관은 관계 시도지사 시향군수 의견 들어야 되고, 만일 도지사 지정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관계 시도지사 시향군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청취하고 나면 그 밑에 국토교통장관은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고 도지사는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국토교통장관 또는 도지사는 지정 변경 후 관계 시도지사 시향군수에게 통보해 주죠. 그래서 간단하게 지정 절차는 결국 의견 청취하고 심의 거쳐 지정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강력계획권이 지정됐으면 강력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할 거냐, 수립 거냐. 자, 그러면은, 자, 크게 강력계획권 지정 형태가 두 가지죠. 둘 이상 시도액을 줄 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다. 자, 여기 이렇게 걸치는 형태가 시도에 걸치는 형태죠. 물론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에 이렇게 걸쳤죠. 시도에 걸쳤을 때는 이거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장관이. 자, 그리고 같은 도내에서는 도는 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여기에 걸쳐 지정할 때는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뜻이. 지정 형태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강력도시 수립을 할 때도 수립권자라고 되어 있죠. 원칙의 박스리 1번 봅시다. 광역계획군이 같은 도에 속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됩니다. 자, 같은 도에 여기에 걸칠 때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광역계획군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칠 경우에는 줄칩니다.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합니다. 자, 여기 시도에 걸칠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을 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칠번 보시고 같은 돈에 시군에 걸칠 때는 시장군수 공동 수립하면 되죠. 시도에 걸칠 때는 시도지사 공동 수립하면 되는데, 자, 공동 수립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서로 협의가 안 돼, 잘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수립하자가 나와요. 자, 그래서 거기에 3번에 보시면 광역계획권을 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강력도시의 성인 신청이 없다. 이 말은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에 의한 협의가 안 돼서 수립 못했어요. 그럼 성인 신청 못했다는 뜻이죠. 자, 이럴 때는 줄칩니다. 관할 도지사가 수립해야 돼요. 4번에 국가계획과 관련 거기 줄치고, 국가계획은 최우선 계획을 했죠. 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 수립이 필요할 경우나 광역계획군이 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의 성인 신청이 없다. 시도지사가 공동수립 못했다는 뜻이죠. 자, 그럴 땐 줄칩니다. 국토교통장관이 수립해라. 이 뜻입니다. 이번에 예외, 자, 국토교통장관과 장관 공동수립. 자, 줄칩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자, 여기 특별시장과 강릉시장은 자, 같은 당이고, 여기 도지사는 다른 당. 자, 그러면은, 자, 원만한 수립 되겠어요? 자, 특히 도지사 혼자서 다른 당이다 보니까 수립하는데 애로가 많겠죠? 그럴 때 뭐해라? 요청해라. 요청. 요청하면은 그 밖에 필요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은 관할 시도지사 공동으로 강력도시에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도지사 공동수립 및 단독수립. 줄칩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했다. 자, 그러면은 그 밖에 필요하다든지 할 경우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강력도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줄칩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했다.
협의거쳐 요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 수립에 협의가 안 되니까 아예 도지사에게 수립을 맡기자라는 것을 협의거쳐 요청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줄칩니다.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에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줄치고 주의할 거는 그 위에 가시면은 광역도의 수립권자 큰 제목 옆에 갈로 안에 찾았습니까?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단독 수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동 수립만 해야 됩니다. 특별시장 등은.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수립권자가 정해졌다면 이 계획을 어떻게 수립 승인하는지 수립 승인 절차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기초조사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하고 그 밑에 의견 청취. 수립권자는 줄칩니다. 공청회 개최에 줄치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밑에 줄에 시도, 시군의회와 관계시장군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거기도 줄치세요. 자, 그렇게 의견 청취를 하고 자, 수립을 해서 승인 신청하면은 협의심 절차 거칩니다. 국토교통장관은 승인하거나 수립 병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장관과 협의하고 갈로 떼어놓으시고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칩니다. 도지사는 승인하거나 수립 병행했을 때는 관계 행정장관과 협의하고 갈로 떼어놓으시고 후 지방도시 심의 거친다 이렇게 읽어보시고 협의 심의 거치고 나면 이제 승인을 해야 되죠. 줄칩니다. 시도지사가 수립 변경한 것은 누가 승인합니까? 국토교통장관 승인합니다. 단 도지사가 수립한 것 중에 승인받지 않는 게 갈로 안에 있어요. 미줄칩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을 했다든지 협의 요청에서 도지사 단독 수립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승인 대상에서도 다 제외합니다. 자, 승인 후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송부해주고 자, 그 다음 줄칩니다. 시장군수와 수립 병행한 것은 도지사가 승인합니다. 승인한 후에 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의 서류를 송부합니다. 그럼 공고열람, 즉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공보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계획이 만들어졌다 이 뜻입니다. 자, 그때 박스에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는 지금 보실 거 없고 내려가서 기초정보 체계라고 되어 있죠.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기초조사의 실시할 경우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같은 것을 버리지 말고 조사 정보를 구축해둬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 줄칩니다.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등록된 정보 해양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줄쳤어요. 수립기준은 자, 대통령이 안바했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장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공법상 각종 계획의 수립기준은 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장관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밑에 박스 있는 내용은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2번 광역도시 조정. 자, 여기에 시도를 줄 때는 시도지사 공동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협의가 안 돼요. 자, 시장군수가 또 같은 논에 걸칠 때는 시장군수 공동 수립해야 되죠.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3년이 지난 뒤에 수립 못하면 이때는 국토교통장관 수립해야 되고 이때 도지사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시도지사랑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할 때 협의 안 낼 때는 3년을 기다리지 말고 빨리 자, 뭐 신청해라는 겁니까?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받아라. 자, 그래서 거기에 조정 신청에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그 내용 간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줄칩니다.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장관,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줄치고 협의공고 직접 조정의 1번 국토교통장관, 도지사는 줄칩니다. 단독으로 조정 신청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까지 줄치고 기한 내 협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 조정합니다. 자, 단독 조정 신청일 때만 다시 협의 권고식이죠. 공동 조정 신청일 때는
협의 권고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장관 도지사는 정신을 받거나 직접 조정한 경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력도시 내용을 조정합니다. 강력도시 수립권자는 조정 결과를 강력도시 반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강력도시계획에 관한 거예요. 자,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자, 18쪽에 있는 문제는 옛날 거니까 넘어가시고, 자, 이제 1번 문제 같아요. 1번. 20쪽에 1번. 자, 1번 찾으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해당 도지사들은 공도로 광역계획권을 정해야 한다. 이건 틀렸죠. 자, 2개 이상의 도에 걸쳤죠. 누가 정합니까?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해야 되죠. 틀렸어요. 2번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구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 도지사는 국토교통장관과 공도로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해야 된다. 이것도 틀렸죠. 자, 하나의 도에 걸칠 때 누가 정합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틀렸죠.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 들은 후에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틀렸어요. 지방이 아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5번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죠. 5번이 맞는다. 5번이 남 다 틀렸어요. 자, 그래서 교재의 3페이지 봅니다. 3페이지. 자, 3페이지 찾았습니까? 자, 광역계획권 지정에 관한 제일 위에 박스에 보시면은 1번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칠 때는 누가 지정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죠. 1번이 2개 이상의 도에 걸쳤다 했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야 됩니다. 도지사들이 공동지정한 데서 틀렸습니다. 이번에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에 속할 때는 누가 지정합니까? 도지사 정하죠. 이것 때문에 방금 푼 문제 2번이 틀렸어요. 도지사 국토교통장관 공동지정한 데서 틀렸다 이렇게 하시고, 자, 지정 절차에 가시면은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토교통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지정 변경 요청할 수 있죠. 거기 5번 내용입니다. 그 5번은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자, 그리고 옆으로 가서 국토교통장관은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도 청취해야 되고,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장관은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거쳐야 되죠. 자, 그것 때문에 4번이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거친데 틀렸고,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거쳐야 되죠. 자, 그것 때문에 3번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거친 데서 틀렸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문제를 만들어 놨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또, 3번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3번. 자, 3번 찾았어요. 국토의 계획 및 유행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1번 국토교통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 들은 후에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거쳐야 되죠. 2번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를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 의회와 관계 시장소 의견 들어야 됩니다. 3번 국토교통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할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 수립할 수가 없다. 이게 틀렸네. 있다 해야 되죠. 4번 시장군수는 광역도시 수립하려면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죠. 시장군수는 광역도시 변경하는 미리 공청회 열어야 되죠. 그래 다 법정 그대로예요. 있다 없다 이 차이밖에 없다. 예.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자, 교재는 3페이지 봅니다. 자, 거기에 지정 절차에 보시면은 둘째 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할 때는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 들어야 되죠. 그 밑에 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도시는 심의 거쳐 정하죠. 거기 방금 문제 1번이다. 그 1번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틀린 3번에 관해서는 자, 강력도시 수립권자의 2번 예외 1번 국토교통장관 공동수립 보시면 시도지사가 요청할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강도시 수립할 수가 있죠. 그런데 3번에서는 없다 해서 틀렸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수립 승인 절차에서 자, 기초조사도 해야 되고 의견 청취에 가면은 수립권자는 공청회 개최해서 의견 들어야 되죠. 주민에 대해서. 자, 거기 방금 문제에 5번에 해당됩니다. 공청회 열어야 한다해서 내가 맞고, 그 다음에 보시면 시도 시군의회와 관계 시장소 의견도 들어야 되죠. 자, 그래서 방금 문제에 2번 질문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내려가서 승인 칸에 보시면 시도지사 수립 변경한 것은 국토교통장관 승인하고, 셋째 줄 끝에 시장군사 수립 변경한 것은 누가 승인합니까? 도지사 승인하죠. 자, 거기 4번 지문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이 내용을 여러 번만 보면은 성적이 잘 나옵니다. 알겠어요? 이 내용만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읽기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 저 동상 같은 데 보면은 암기 노트. 내 이거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예. 익힘장. 이거는 순전히 외우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 엉망입니다, 이거. 예. 외워가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문장으로 된 걸 자꾸 읽어야 돼요. 읽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거 가만히 쳐다보세요. 안에 뭐래 나왔는가. 숫자 같은데, 요런 거 있죠? 그게 딱 포인트 줄여놓고, 그것만 딱 집중적으로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딱 몇 점 받느냐? 딱 40점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오라 이 말이죠. 예, 한 번 더 돈 써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현혹대가 거기 좋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 자, 문제는 다 이런 식으로 옵니다. 전체가. 자, 그렇게 하시고 5번 문제로 가봅시다. 5번. 자, 5번 찾았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유행에 관한 법령상 강력도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할 경우에 단독으로 강력도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 그냥 요청하면 공동수립이죠. 협의 거쳐 요청했으니까 단독 수립할 수 있습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강력도시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장관이 정합니다. 3번 강력도시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은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 개최할 수도 있다. 일단 뭔지 모르겠다. 그렇죠? 처음 보는 질문이죠. 그럼 일단 맞다 하고 넘어가세요.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력도시를 수립하였을 때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력도시 수립했을 때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에게
송부를 해줍니다. 자, 송받은 지도지사가 뭘 해야 돼요? 공고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강력계획권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지도지사는 그 내용 간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장관에 조정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이 틀렸는데, 자, 그래서 1번 주문부터 봅시다. 자, 1번 주문은 3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 자, 강력도시계 수립권자의 2번 예외에 양갈로 2번에 도지사 공동수립 단독수립 보시면은 시장 군수가 그냥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할 때는 도지사 관할시장 군수 공동수립해야 돼요. 자,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했죠. 그럴 때는 도지사 단독수립할 수 있습니다. 1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수립 승인 절차에 가시면은 자, 거기에 승인 칸에 보세요. 시도지사 수립 변경한 것은 국토교통장관이 승인을 하고 갈라떼는 승인 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송부해 줍니다. 송부해 주면은 그 밑에 공고 연락 칸에 보시면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공보에 공고하고 30상 열람케 한다라고 되어 있죠. 시도지사가 공고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4번이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공고한 데서 틀렸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밑에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라는 박스 찾았습니까? 거기는 밑줄 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왜? 한 번 일에 놓았지 다시 또 안 놔요. 그냥 눈을 보세요. 줄 다 쳐뿌리 보면 공부량이 어떻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 수립권자는 강력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들어야 하며 자, 거기에 공청회에서 지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할 경우 수개지역으로 구분 개최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 내용이 방금 문제 3번이에요. 3번 내용 그거잖아. 그래서 3번은 맞는데 이런 것은 한 번 내려놓으면 다시 안 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내려가서 이번에 광역도시 조정의 1번 조정 신청 보시면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그 내용에 관해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죠. 자, 거기 5번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6번 문제로 갑니다. 6번. 국토의 계획 및 비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아, 틀린 겁니까? 예. 1번 광역도시 수립 기준은 역시 국토교통장관이 정합니다. 2번 광역계획군이 같은 도 관할구에 속하고 있을 때는 관할도지사가 광역도시를 수립을 하여야 한다. 자, 틀렸죠? 자, 같은 도 관할 걸쳐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누가 수립해야 돼요? 시장군수 공동 수립해야 돼요. 그런데 시장군수 공동 수립 못한다 할 때 누가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예요. 그 처음부터 그런 시장군수가 수립하기에 힘들다, 뭐 곤란하다 이런 사항 중에 없는 한은 원칙적으로 누가 수립해야 된다? 시장군수 공동 수립이에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를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시도 시군의회와 관계시장군수 의견 들어야 되고 4번에 시장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할 경우에 등록된 정보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 반영해야 됩니다. 5번 광역계획군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에 승인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관할도지사가 광역도시에 수립하여야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자, 자료는 교재는 3페이지.
자, 3페이지에 강력도시계획 수립권자라고 되어 있죠. 원칙의 박스 안에 1번 보세요. 광역계획거리 같은 도에 속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수 공동수립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이 같은 도에 있을 때는 시장수 공동수립 원칙입니다. 이것 때문에 2번이 틀렸어요. 만일 시장수 공동수립 어렵다 하면 도지사 수립할 수 있죠. 그런 말이 없는 한 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는 것은 자 원칙상 잘못됐죠. 시장수가 공동수립해야 됩니다. 자 3번에 내려가서 광역계획권이 지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 승인 신청이 없었다. 이럴 때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해야 되죠. 거기 5번 주문입니다. 그래서 5번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자, 수립 승인 절차에서 의견 청취 칸에 보시면은, 수립권자는 공청을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 밑에 줄, 시도 시군의회와 관계시장구서 의견도 들어야 되죠. 자, 거기 방금 문제의 3번 주문입니다. 3번에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아시고. 자, 내려가서 흐름도 밑에 기초정보 체계 박스에 보시면은 둘째 줄 끝에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한 경우에 등록된 정보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되죠. 자, 거기 방금 문제에 자, 거기에 4번 주입니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수립 기준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누가 정합니까? 국토교통장관 정하죠. 그게 1번 내용이다. 그래서 다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다 이렇게 법조문 중심으로 출제를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이거 판례 놓고 사례 놓으면은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양이 너무 많으니까 출제위원들이 그걸 감안해서 될 수 있는 법조문 중심으로만 출제하는 거예요. 여기 판례, 뭐 사례형 이거 못 냅니다. 자, 판례 사례형 낸 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까지? 15회 아닙니까? 15회. 15회 40문제를 판례와 사례형 문제로 냈어요. 그래서 다 떨어져 붙죠. 30만 명 시험치가 29만 9천 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데모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이 공법은 판례 사례형 문제가 나쁠 뿐만 합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혼이 났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공법은 자, 법조문 그대로 내되 워낙 양이 많으니까 여러분 보기 힘든 부분 내면 맞춘다 못 맞춘다? 못 맞추는 거예요. 교재 없는 건 오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을 정리하고 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요약집 5페이지 보시고. 도시군 기본계획 개설해 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역의 및 생활권에 대한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줄치는다.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 그렇게 줄친대요. 첫째, 이 도시군기본계획은 단일한 행정구역에 대하여서 자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 제시 계획이고, 그 다음에 종합계획입니다. 이 도시군기본계획은 단일한 행정구역에 장기 발전에 필요한 모든 부분별 방향 제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이고.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이란 실행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내용은 뭐 특별히 지금 보실 거 없고, 이번에 생활권 계획 수립 특례라고 되어 있죠. 이번에 개정되어서 새로 들어왔어요. 이게 그래서 8월 달부터 시행됩니다. 수립권자라고 되어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1항의 2호의 2, 위에 내용에 2호의 2라는 거 위에 박스에 찾습니까?
생활권 설정과 생활권별 개발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이라 되어 있죠. 그게 이번에 개정으로 새로 들어온 거예요. 자, 여기에 따른 줄칩니다. 생활권별 개발 정비 및 보전 등에 필요할 경우 밑에 줄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도시군기본계획상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준용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때는 20조부터 22조 및 22조 2, 즉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확정 승인 절차를 그대로 준용해라 이 뜻이고 3번에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변경간 중 생활권 계획의 수립 승인 때 그게 줄치시고 생활권 계획이 수립 승인된 때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줄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 변경된 것으로 본다 줄칩니다. 그 생활권 계획이 수립되면은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되겠다. 본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수립권자 수립 대상 지역 가서 이 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원칙 줄칩니다.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즉 단일한 행정구에서는 그 단일한 행정구의 장이 수립해라 이 뜻입니다. 관할에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수립하지 않는다 해놨죠. 자, 그렇게 주의하시고 예외 다음의 시구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번 줄칩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하지 아니하고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그렇게 줄치고 자, 이 세 가지 조건 다 갖춰야 되죠. 수도권에도 속하지 않아야 되고 광역시와 경계도 하지 않아야 되고 인구도 10만 명 이하 되는 시군에는 수립하지 않는데 대표적으로 강원도에 태백시 같은 데 있죠.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번에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이 모두의 동그라미 모두 포함된 강력도시 관할구역 전부 동그라미 수립되어 있는 시군 자,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된 강력도시 관할구역 전부 수립되어 있죠. 또 수립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수립하지 않으면 된다 이 뜻이에요. 3번에 인접지 포함 수립 지역 여건상 필요 거기 줄치시고 지역 여건상 필요할 때는 인접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전부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접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 군수는과 미리 협의만 하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수립 승인 절차는 또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